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김경수입니다. 오늘은 로터스의 굉장히 독특한 특별한 자동차를 만나러 왔습니다. 바로 에메아입니다. 에메야. 상당히 좀 낯선 이름입니다. 에메아. 사실 저는 뭐 엑시즈나 뭐 앨리스 이런 차들을 굉장히 즐겨 왔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이제 전동화 그리고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완전히 달라진 로터스가 됐습니다. 앞뒤에 이제 구동력을 모두 전기로 가는 그런 자동차죠. 이 전반적인 실루엣 자체는 기존의 로터스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전장이 굉장히 큰 차가 됐습니다. 이게 전장이 5139, 전폭이 2005, 높이가 1459고요. 그 다음에 휠베이스가 무려 3069입니다. 덩치도 그렇고 이 무게 자체도 지금 2500kg이 넘거든요. 사실 이전에 로터스 엑시즈나 뭐 앨리스 이런 모델들은 1100kg나 1200kg 이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경량 스포츠카였었죠. 지금 현재 보시는 이 로터스 에메아 같은 경우에는 2.5톤이 나가는 굉장히 거대한 덩치를 가진 순수 전기차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내 자체는 캣보드 방식의 근육질에 앞뒤에 뭐 구동력을 모두 다 가져가고 뭐 라이더 센서와 카메라에 이런 것들을 모두 장착한 완전히 신세대의 미래차가 됐어요. 그 로터스는 원래 이제 이전에 콜린 체프먼부터 시작해서 F1의 공기역학의 그 기술들을 굉장히 발전시켜 왔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에메아에서도 공기역학적인 측면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가장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전면부에 그런 기술들을 많이 담았는데요. 이 하단부에 여기 이제 공기가 액티브 에어플랩으로 돼서 지금은 막혀 있지만 속도가 빨라지면 열고 닫히는 그런 기능이 돼 있고, 그리고 이곳도 굉장히 거의 뭐 손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좌우로 이제 에어덕트가 심어져 있어서 덕트도 거의 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과격한 공기 구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서 이 휠의 와류를 뒤쪽으로 보내주는 이런 공기역학 성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 하단부도 프론트 에어 스플리터를 장착을 해서 공기를 좌우로 이제 갈라주는 그런 그 기능을 심어놨네요.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좌우측에 이 카메라나 라이더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필요할 시에는 튀어나오고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쏙 들어가서 매끈하게 처리가 된다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기능이 이제 펼쳐진 상태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휠 앞에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영국의 자동차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녹색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브리티시 그린이라고 하잖아요. 뭐 미니나 제규어나 영국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들은 녹색 컬러의 색상들을 한 파츠나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측면에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차의 지향점이 한껏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도어의 길이보다 뒤 도어의 길이가 훨씬 더 깁니다. 그만큼 뒷좌석이 중요한 자동차가 됐죠. 로터스가 뒷좌석이 중요한 차다. 굉장히 좀 낯설은 순간인데, 이 도어도 스플릿 타입으로 열고 닫을 수 있고, 이 도어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이 앞에보다 길 뿐만이 아니라 뒷면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와, 이렇게 두꺼운 차가 이 리어 팬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풀려 가지고 힘의 어떤 요소를 한껏 디자인으로 과격하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진짜 큽니다. 우와. 자, 뒤편도 마찬가지로 보면 여기에 이제 앞면에 그 액티브 에어플랩의 어떤 그 마크를 여기에도 발휘를 했습니다. 문양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한 줄로 쭉 뻗어져 나가는 그 액티브 라이팅도 이제 마련이 돼 있고, 여기 로터스라는 그 레터링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라이더 센서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은 이제 닫혀져 있지만 요 액티브 리어 스포일러도 이렇게 뒤로 이제 싹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능을 이제 숨겨놨죠. 그리고 투 스테이지입니다. 요게 하나가 열리면 그 아래 하나가 또 있는 그 DRS 시스템을 옮겨놓은 듯한 그 액티브 리어 윙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공기역학적으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는 흔적이죠. 이 리어 팬더 하단부에 이 범퍼 측면에도 굉장히 큰 공기 에어덕트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와류가 나온 것도 이쪽에서 빼내주는 거죠.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바퀴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구멍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부분도 고속으로 되면은 이쪽에 이제 그 플랩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뚝 떨어지는 이런 기능적인 것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게 진짜 요즘 양산차의 수준들이 거의 뭐 F1하고는 거의 진배가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그 모든 작동의 부품들이 이런 동작 형태를 가집니다. 이렇게 전동식으로
전동식으로 슥 열고 슥 닫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충전구도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실내 공간도 상당히 좀 이색적입니다. 자,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로터스하고는 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다르고 이제는 이제 로터스 에메야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소재 자체도 뭐 알칸타라부터 해서 스웨이드, 뭐 인조 가죽 이런 거를 많이 썼지만 보이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경량 소재를 많이 썼어요. 여기에 이제 탄소 섬유제의 어떤 패널들을 장착을 했고, 요거는 유리 섬유라고 합니다. 유리 섬유를 좀 응축시켜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도 가지고 있죠. 여기 불도 따로 이제 들어오고 있네요. 소재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친환경 소재, 재생 소재 이런 것들을 많이 썼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로터스의 엠블럼도 그대로 딱 들어가 있죠. 회생 조동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다. 하나, 둘, 셋, 3단계로 조정할 수 있고, 그걸 끌 수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는 투어, 인디비주얼, 트랙, 레인지. 레인지로 하니까 시트 여기 진짜 싹 벌어지면서 편안하게 만들어져 버리네.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인포테인먼트 버튼도 그냥 거의 모니터 한 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더블 콕핏 타입으로 해서 운전석과 이 조수석의 공간 구성이 각각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도 요 앞에 살짝 얇게, 요 편에는 운전석에서 보여지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도 그 패널 자체가 들어가 있네요. 이 시트도 마찬가지로 시트백 같은 경우에는 이 재생 소재하고 경량 소재를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했고, 여기에 있는 시트도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좀 잘 만들었어요. 어깨가 닿는 부분, 뭐 갈비뼈가 닿는 부분, 허벅지와 엉덩이가 닿는 부분도 굉장히 좀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약간 요 문양은 기본적으로 영국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동양적인 색채, 그런 느낌이 많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센터 콘솔도 되게 깊은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신기해. 자, 그리고 이 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열보다 뒷열에 대한 배려를 상당히 많이 해놓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뒷좌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터스 에메야 2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첫 느낌은 굉장히 넓고, 글라스 루프가 진짜 광활하다 싶을 정도로 넓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넓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넓고, 이거 자체가 주는 굉장히 개방감이 대단하네요. 그리고 시트의 이 앞에 있는 이런 것들도 되게 참신한 그런 느낌이 들고, 여기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 센터 콘솔 부분도 그 대형 럭셔리 세단을 만나는 듯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디스플레이도 하나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이제 락을 풀어주면 여기를 이제 옮길 수 있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센터 콘솔 하단도 여기 보관함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 이 부분도, 우와, 여기 도대체 뭘 넣으라고, 와, 뭐 샴페인이나 이런 걸 넣으면 될까요? 올라가는 방식이 상당히, 요거는 좀 약간 고급적인 느낌은 안 됩니다. 야, 그리고 여기, 와, 이거 진짜, 이거는 놀라운데요? 이게 보통은 단색으로 이제 처리를 해서 좀 스포티하거나 좀 점잖거나 이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로터스의 전용 컬러를 이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안전벨트를 만들었네요. 발 놓는 공간이나 이런 점들도 상당히 좀 이색적이고, 우리가 전기차를 탈 때 약간 그 차고가 바닥이 높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 차도 이제 배터리를 하단부에 깔았기 때문에 조금 기존의 세단보다는 발 놓는 공간이 조금 높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가 진짜 트렁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치도어 타입으로 한 방에 열리죠. 그래서 여기도 꽤 넓은, 손 끝까지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사실 골프백은 제 생각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열면 뭐 좀 넣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봤는데, 여기도 뭐 타이어 펑크 수리킷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이 공간 가지고는 사실 뭐 보스턴백 정도? 한 2개 정도 들어가고, 뒷자리에다가 골프백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차는 전기차답게 앞에가 이제 프렁크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렁크의 공간과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좁습니다. 여기에는 뭐랄까요, 이게 뭐 핸드폰 하나 들어갈 공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깊이는 손바닥 하나 정도 되는 그런 정도 깊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야, 이거 프렁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냥 뭐 장바구니 하나 정도 넣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그 로터스 에메야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CATL CTP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 모두에 이제 전기 모터를 장착을 하고 있고, WLTP 기준으로 해서 로터스 에메야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610,
그리고 로터스 에메아 S 같은 경우에는 540, 그 다음에 더 고성능인 로터스 에메아 R 같은 경우에는 성능 중심 모델이기 때문에 483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로터스 에메아 S 모델이고요. 기본적으로 성능과 그 편의성의 중간 정도를 이제 채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토크는 70.4 토크 정도 되고 최고 속도는 250km,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4.15초가 걸리는 그런 주파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메아 베이스가 450, 그리고 지금 보시는 에메아 S가 612마력을 발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터스 에메아 R 같은 경우에는 918마력까지 발휘하는 하이퍼카급 수준의 출력을 발휘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전용 컬러가 있고 타급에 맞는 그 장착되는 파츠들이 조금씩 구성이 다르긴 하지만 영국의 경량 스포츠카 브랜드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4도어 럭셔리 세단으로 이제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가격은 총 1억 4,800만 원이라고 해요. 그게 오늘 새벽에 이제 결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포르쉐 타이칸과 어느 정도 가격대가 이제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시장에서 직접 경쟁할 대상차들은 그 모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EQS나 뭐 이런 모델들이 이 차와 경쟁을 하는 모델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전에 뭐 엑시즈나 앨리스 이런 모델들이 시승해 왔었던 저로서는 이 차가 사실 로터스 배지를 달고 있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로터스의 어떤 모습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하지만 공기역학적인 성능들에 대한 어떤 기능들, 디자인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 이게 로터스의 어떤 시대가 이제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동화 시대에 그 로터스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수준들은 로터스 스스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지리 자동차에 손을 잡고 그런 어떤 그 기술적인 거, 자금적인 거 수혜를 입어서 이런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경량 스포츠카 모델로서의 기능성 모델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미래적인 차고 되게 좀 실험적인 그런 자동차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영역의 자동차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로터스 에메아는 한번 시승해 보시는 편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